요르단 첫날에는 어디로 어떻게 가게 되나요? 자, 요르단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성지가 어디냐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구동성으로 이 지역을 얘기할 거예요. 기독교적으로 봤었을 때, 성경적으로 봤었을 때 가장 중요한 장소는 아마도 모세가 마지막 일생을 보냈던 장소 느보산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느보산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와, 느보산 이제 가는 길이 와 정말 멋져요. 뭔가 평야가 펼쳐져 있네요. 네, 저희들은 모압 쪽에서 가잖아요, 지금요. 저희들은 느보산을 갈 때 평평한 곳으로 지나가게 되고요. 또 얼마 오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느보산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요단강 쪽에서 보게 되면 느보산은 하염없이 높은 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모세가 올랐던 쪽은 지금 저희가 가는 모압 편지 쪽이 아니고 그 절벽과 같은 곳으로 올라갔다고. 그러니까 절벽으로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지난번에 저희들가 설명했듯이 모세가 120살이 되는데도 기력이 좋고 그리고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을 때 기력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그쪽 산으로서 산행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됩니다. 네. 기력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면요, 이 모세가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봤잖아요. 네네. 이 느보산에서 바라본 가나안 땅은 어땠을까요? 예전에 십계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데 가나안 땅에 정말 낙원같이 파란 것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와, 정말 가나안 땅이 그런가 보다라고 주일학교 때 그 영화 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곳에 느보산에 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리고 쪽에 약간 파란 종려나무 숲을 빼놓고는 네. 모두가 다 황량해요. 의외네요. 네, 여기는 뭐냐면 유대 광야가 지나가고 있고요. 여리고 지역, 그 광야 지역에 여리고 지역에 엘리사의 샘이 나와서 파랗게 종려나무가 있는 것 외에는 굉장히 황량한 광야가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네. 지금 안 그래도 모세가 바라봤을 그 가나안 네네. 땅 지금 사진으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정말로 여리고 지역 그쪽만 살짝 파랗고 네네. 나머지는 정말 황량하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이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라, 그러니까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라라는 하나님의 요구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일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 땅이 정말 지상의 낙원 같은 어떤 곳이었냐 했었을 때 그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면 틀림없습니다. 네. 역시 성지를 직접 살펴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또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 하고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네요. 자, 그러면 이 느보산에는 어떤 유적들이 있나요? 자, 이제 모세를 기념하는 장소이니까요. 모세의 마지막 기념하는 장소니까 모세 기념교회가 있어요. 어허. 네, 이 모세 기념교회가 당연히 비잔틴
시대도 이곳에 있었겠죠. 자, 그래서 비잔틴 시대에 있었던 그 자리를 발굴해 봤더니 밑에 모자이크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발견된 거예요. 오. 그래서 그 모자이크가 발견된 그곳에다가 또 현재도 교회를 만든 거예요. 아하. 교회를 만들었는데 이 교회는 요르단이 관리를 참 잘하고 있어요. 성지순례 갔던 사람이 이곳을 자주 온다, 또 굉장히 자주 방문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에 내부도 굉장히 리모델링을 자주 하고요. 그래서 굉장히 갈 때마다 새롭게 변화가 된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그건 보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모세 기념교회가 있고요. 또 이곳의 상징 같은 것이 뭐냐면은 이태리의 조각가이죠. 지오바니 판토니라고 하는 사람이요. 어떤 것을 만들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모세가 들었던 놋뱀 두 개를 형상화시켰습니다. 형상화시켜서 결합을 시킨 거예요. 아. 그래서 십자가 모양의 놋뱀이 달려있는 어떤 모습을 보면서 바로 불뱀이 물렸을 때 들었던 놋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현재는 그렇지만 우리가 뱀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하긴 그러니까 바로 십자가가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와 모세가 들었던 놋뱀을 같이 결합을 시켜가지고서 이것이 바로 우리는 교회 바로 기독교인이지만 바로 모세를 기념하는 장소이다라는 것을 정말 예술적으로 잘 승화시킨 그런 그 조각품인데 이것이 바로 가나안 지역을 바라보면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두 팔을 벌리고 있는 뭐 리오데자네이루의 그 예수상과 같이 굉장히 어떤 멋진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이 지역의 가장 대표적인 어떤 그 조각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노부산을 가지고 산행했다 하긴 그렇고요. 그렇지만 밑에서 바라본 사람들은 저 높이에 어떻게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차를 타고 이동을 한 네. 거죠. 네. 저희는 뭐 차를 타고 바로 그 입구까지 가서 한 뭐 100m 정도만 잠깐만 이렇게 동산 올라가듯이 올라가면 되니까. 오늘은 그 요르단의 도시를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디를 네. 가게 되나요? 자, 요르단의 수도의 이름은 암만이거든요. 네. 오늘은 암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암만은 그러면 구약 성서에 어디에 등장하나요? 자, 암만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있고, 구약 성경에는 암몬이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은 등장하고 있죠. 네.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비로 멸망하게 되었을 때, 자, 소알이라는 성으로 올라가잖아요. 올라가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도망을 쳐가지고서 이제 동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동굴 속에서 롯과 두 딸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되냐면은 모압 그리고 암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은 바로 그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은 벤 암미라고 불렀었는데 이것이 바로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암몬이라는 이름은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암몬 족속의 수도가 어디였었냐면 라빠라고 하는 곳이에요. 구약 성경에는 바로 이 암만이라고 하는 곳이 라빠성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라빠성은 어떤 곳이냐면은 암몬의 수도였었고요. 해발 높이로 따지다 보기에는 839m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고대 도시들은 낮은 곳보다는 높은 곳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었죠. 네. 왜냐하면 외적들의 침략에 방어하기가 쉽기 때문에. 근데 높은 곳에 있으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사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이 제일 필요하잖아요. 네. 자, 그러니까 많은 어떤 사람들이 모여 살기 위해서는 샘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이 암만성은요 어떤 거냐면은 다윗이 이 성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사무엘하 12장 27절을 봤더니 물의 성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많은 성, 그래서 별명이 물의 성이에요. 자, 그래서 바로 물의 성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떤 고속도로냐면 왕해대로. 왕해대로가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고대 교육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이곳 라빠성, 그러니까 후대 암만성이 되었던 것이죠.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물도 많았었다, 그리고 고속도로도 지나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최고의 위치에 있었던 도시였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과거에 그랬다면 지금도 좀 그런 모양새를 갖추고 있나요? 그렇죠. 요르단에서는 가장 큰 도시이잖아요. 가장 큰 도시이고 또 하늘교통, 땅교통이 아주 잘 발달된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지금도 뭐 과거와 같은 어떤 영광을 누리고 있는 도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암만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은 어떤 건가요? 자, 암만이 라빠성일 때, 자, 그 구약 시절에는 라빠성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때 정말 성경에서 엄청나게 커다란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어떤 사건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암몬을 치기 위해서 이제 가 있습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저녁에 지붕 위를 거닐다가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발견하고요. 네. 그리고 그를 데려와서요. 또 그와 함께 지내게 돼가지고선 아이를 갖게 했었었죠. 바로 밧세바의 어떤 모습 사건이 네네. 있었잖아요. 그때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는 바로 다윗의 군대의 군인으로서 바로 이 전투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랍바성 전투에. 이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가 바로 랍바성 전투였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839m 되는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만큼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리고 이런 난공불락의 요새는 함부로 성 밑에 가서 그 기어오르는 어떤 이런 전투를 해서는 안 되는 곳이에요. 포위하고 있다가 성문을 열고 나오게 한 다음에 전쟁을 벌여야 그렇죠. 되거든요. 네. 자, 그런데 그 밑에까지 갔다가 몰래 퇴각을 하고 우리아 혼자 남겨뒀다는 것은 한마디로 사실상 우리아를 죽이려고 했었던 작전이었던 것이죠. 그러면 이 암만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궁금한데요. 이 암만이 지금도 요르단의 수도로 존재하고 네네. 있잖아요. 신약 성경 시대에는 어땠나요? 자, 신약 성경 시대에도 암만이 등장하고 있는데, 자, 처음에 랍바성은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한 다음에 폐허가 돼버려요. 폐허가 돼버려서 오랫동안 폐허로 되었지만 워낙 지리적인 상황과 위치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곳을 프톨레미 왕조의 프톨레미 2세가 이곳을 차지한 다음에 여기를 다시 재건합니다. 자, 그래서 중간시대 때 프톨레미 왕조는 이곳을 뭐라고 부르냐면 빌라델비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빌라델비아는 저희에게 되게 익숙한 자, 도시인데 어디서 들으셨죠? 신약 성경에 나오죠. 네네. 네,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의 7대의 교회 중에 책망받지 않은 2개의 교회가 중에 하나로 등장하고 있잖아요. 네.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그 빌라델비아는 어디 있냐면은 터키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네. 자, 아시아 지역에 있는 바로 그 빌라델비아이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바로 요르단 지역에 있는 빌라델비아잖아요. 이름이 같은 도시예요. 자, 빌라델비아의 뜻이 뭔지 아시나요? 뭘까요? 빌라델비아 치즈. 오늘날 미국에도 필라델피아가 있잖아요. 네. 똑같은 이름이겠죠. 맞아요. 같은 의미인데 뭐냐면 필라델비아 하게 되면 필로스 아들포스 해서 자, 헬라어로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형제애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 있었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가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고 있고요. 신약 성경에는 그레코 로만 시절에 바로 이 지역들, 이 시리아 지역과 그리고 갈릴리 지역, 레바논 지역에 로마가 10개의 아주 멋진 도시를 만들어요. 그래서 10개의 멋진 도시라고 해서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명칭이에요. 대가 볼리라고 부르고 있어요. 대가는 10개, 볼리는 도시잖아요. 대가 볼리 중에 하나의 도시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신약 시절에도 암만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언제 또 등장하냐면은 이것이 그레코 로마 시절에 잘 발전하다가 이제 또 다시 이곳이 그 지진이 많아서 지진에서 황폐화되고 그러다가 AD 639년에 이슬람이 이 지역을 다시 한번 차지하고 난다면은 이슬람의 또 대표적인 도시로서 이름을 암만으로 개명해서 현재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까지 암만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사진에서 보시는 그 암몬성에 보게 되면은 다음 같은 어떤 그런 그 이정표들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라빠라고 쓰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 가운데는 필라델비아라고 쓰여져 있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암만이라고 쓰여져 있잖아요. 네. 자, 이와 같은 어떤 것들을 통해 가지고서 이 도시가 이와 같이 오랜 세월을 두고 발전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마침 여기 이정표가 이렇게 있어요. 네네. 네. 지금 랍바성을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상당히 그 고대 도시 같은 그런 느낌들, 유적지 같은 느낌이 상당히 많이 드네요. 네, 여기는 그러니까 고대로부터 발전해 있었잖아요. 발전했기 네. 때문에 고대 랍바 시절의 성체가 이곳에 일단 발견됩니다. 그리고 또 그레코 로만 당시에는 이곳이 아니 그리스와 로마에 많은 신전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의 신전 가운데서 헤라클레스 신전이 여기 발견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이는 기둥이 세워져 있는 부분이 헤라클레스 신전인데 어느 정도 복원이 되어 있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네. 자, 그리고 비잔틴 시대 때는 이곳에 교회가 굉장히 많이 발전했었거든요. 그래서 비잔틴 시절에 많은 교회들의 흔적이 있고요. 네. 또 이슬람 시대 때는 또 이슬람의 많은 건축물들의 흔적들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 오랜 세월을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곳에 사람이 살아왔기 때문에 여러 시대의 어떤 다양한 유물들을 한 군데서 만나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도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사진에 보니까요, 저 멀리 무슨 약간 원형 경기장 같은 것도 보이거든요. 저건 뭔가요? 그렇죠. 왜냐면은, 이곳 자체가 그레코 로만 당시에 가장 중요한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중요한 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로마나 그리스의 그 문화 유적지에는 항상 뭐가 있나요? 원형 극장이 있고요. 또 경기장이 있고요. 이런 것이 항상 있잖아요. 또 화장실이 있고요. 그렇죠. 자, 그런 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당연히 이런 것이 발견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대가볼리 지역이니까요. 네, 성하영님, 근데 지금 보니까 박물관 같은 게 있나요? 이곳에? 네네네. 오. 자, 이 박물관도 마찬가지로 구약 시절, 그리고 신약 시절, 그리고 이슬람 시절에 굉장히 많은 어떤 유적들이 여기서 땅을 파섰을 때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발굴되었던 것들을 그대로 여기다가 지금 보관해 놓는 것인데, 뭐 지금 여기까지 이곳을 발굴하는 그 발굴 그 연도가 한 20% 정도밖에 발굴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무궁무진한 어떤 그 유적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길고 긴 역사의 땅을 저희가 밟고 있는 거네요. 정말 네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네네. 네, 오늘 이렇게 요르단에 쏘인 암만 그리고 라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어요.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